아무리 보수적인 사람이라 네. 한 5억 정도 대출 할 수 있으니까 15억 정도까지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다. 소장님이 무주택자시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 젊었을 때도 정말 다이나믹해요 울산. 네. 도시는 노잼 도시인데 시장은 재밌어요. 명확하게 누가 규정한 건 아니지만 급지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잖아요. 소장님만의 그런 나누는 기준이 있으신지. 가격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한 20% 정도 차이를 내면 아래 급지와 아. 상 급지에 구분이 가게 돼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남구와 중구, 신정동 같은 경우에 한 12억 정도가 평균이라 치면 중구는 10억 정도가 돼야 되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억 넘는 거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네. 시차를 가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 시차를 알고 20%보다 이상 차이가 나네? 그러면은 그때가 좀 저점 타이밍으로 알고 진입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 투자자들이 좀 보는 타이밍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대연더샵 위주의 그 주변의 중신축들, 중구 센트레지 그 주변에 있는 약사동까지 네. 그런 흐름들이 이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당연히 그 넘어가는 동안 거기서 20%까지 채우는 동안 또 문수로는 조금 쉴 것 같죠. 네. 지금 또 실제로 조금 뜸하고 그 바로 옆에 주상복합들도 조차도 상승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문수로 쪽에는 13억 4천까지 나와버리니까 울산은 주상복합을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더라고요. 딱히 막 선호하는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은 부정복합 잘 되는 편인가요? 그 패러다임이 울산보다 먼저 경험했거든요. 선호되지 못했던 것이 전용률도 되게 좁게 빠지고 네네. 관리비도 조금 많이 부과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울산은 주상복합이 번듯해도 잘 안 올라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패러다임 깬 게 부산에서는 전용률도 개선되고 넓게 나오고 네네. 또 커뮤니티가 개선되고 관리비도 좀 싸게 나오면서 주차도 또 개선되어 있는 그런 국평 주상복합이 나오면서 인기를 좀 끌었단 말이에요. 주상복합의 단점들을 조금 해소한 단지들이 나온 거네요. 네, 그게 울산에서 아직 경험치가 없었는데 상급지 문수로 쪽에 푸르지오 그리고 롯데캐슬 입주장을 거치면서 예전에 생각했던 주상복합이 아니었네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오르게 된 거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생긴다라는 거죠.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울산에서 주상복합도 올랐어?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네. 다른 것도 다 오를 수 있겠다. 사실 같은 돈으로 보면은 주상복합은 이제 그 다음에 고려되는 대상이잖아요. 주상복합까지도 올라 하면 이제 하나의 또 시그널이 될 수. 그걸 또 부정하는 사람들은 주상복합보다는 단지 세대수가 좀 있는 준시축 구축이라도 거기가 낫지 네네. 하는 합리성을 또 제공해 주거든요. 네. 울산에서 주상복합 매매를 그래도 현재는 좀 추천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상급지만 상급지만. 네, 상급지만 추천드릴 수 있는 거고 네. 단지 짚어주신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중구 센트리지 밑에 있는 네네. 원형로 롯데캐슬 이쪽 라인은 물이 이제 그대로 좀 영향을 받는 곳이거든요. 네네. 지금 상승하고 있는 단지에 바로 옆에 있는 붙은 주상복합 입지를 갖추면서 네네. 옆에 있는 대단지들이 올라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상복합은 괜찮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축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울산 재개발 재건축이 앞으로도 좀 계속 될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시는가요? 그럼요. 신축 비율이라고 하는데 네네. 사실 울산도 부산처럼 네. 원도심의 신축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5%도 채 안 돼요. 네네. 5년 이하의 신축. 그러다 보니 더 나오지 않는 신축에서 목마름은 신축이 계속 오르다 보면은 더 이상 좀 사주기 싫은 금액까지 가잖아요. 네네. 신축이 될 아예로 또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입지 좋은 곳에 예정이 되어 있는 B07, B04 지금 관심이 당연히 가고 있고 네네. 물건도 거의 없는 수준으로 그럼 중구 B04 사업이 성공했을 때 남구를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B04는 좀 네. 사업 진행 단계 좀 빠르고 네네. 요번 장이라고 좀 표현하죠. 네네. 일반 분양도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저 센트리지하고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정말 네. 초매머드급의 또 신축 대단지 컨디션이 개선되어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 반응이 정말 좀 폭발적이지 않을까. 원래는 단핵 체제로 따라하면 네네. 양핵 체제로 네네. 가지 않을까. 직주 근접을 사실 무시를 못한단 말이에요. 네네. 북구 쪽에도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네. 직주 근접이 있기 때문에 무거동에서 채우지 못하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체제로서 그래 돼버리면은 투탑 체제로 네네. 울산이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정비 사업이 네.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 분양권을 피주고 매수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네. 내 집 한 채 있는데 내 집도 더 오를 것 같은 요소가 남아 있는 북쪽에 네. 살다 보니까 네.
네. 비공치에 좀 시간을 투자하는 여유분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 그런 투자자들이 좀 많이 좀 들어가 있죠. 네. 이런 정비 사업들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의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조금 더 네, 희망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는 거죠, 네. 사실. 너무 울산 좋다만 하다 보니까 네네네. 조회수가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오른다는 가정을 두고 남구 독주 시나리오가 안 될 수 있는 그림이 있는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안 됩니다. 예. 울산하고 부산이 그 양극화 개수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네. 6배. 상위 20%와 하위 하위 20% 20%가. 아파트 가격이 6배 정도 차이 나게. 네. 항상 그렇게 양극화를 시작하고 매워지는 것이 수순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13억 4천, 뭐야. 네. 이런 반응들이 이제서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현장 소장님들 분위기도 좀 주춤하다. 네네. 마치 계절적인 영향도 있고 네네. 또 한껏 오르기도 했고. 그러니까 네.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또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외곽지 신축이냐, 네네네. 네. 원도심의 구축이냐. 결국 그 중에서 또 수렴돼서 선택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 주변에 네. 친구들, 그러니까 직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래도 우리 샀어 하는 네. 소리들이 주변에 들린단 말이에요. 네, 나도 네. 동요되는 그 분기점에 네. 와 있습니다. 울산이. 지금은 하락론, 상승론이 공존하는 커뮤니티에 보면은 네네. 막 욕하고 서로 싸우는 네네.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오는 단계죠. 구축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위해 팁을 좀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입지가 낮은 신축이냐, 입지가 높은 구축이냐, 요 패러다임 계속 가고 있는데 얼죽신 이런 네네, 뜻이, 맞아요. 얼죽신. 상심만 가지, 박탈감 가지라는 뜻은 네. 아니다 말이에요. 예. 결국은 준신축 구축으로 입지 좋은 구축으로 흐름이 넘어가거든요. 그런 과도기에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 남구의 네. 신정 홈타운이라든지 네네. 입지가 괜찮은 구축들도 3, 4억대 눌려 있는 단지들 지금 정말 진입 타이밍 괜찮다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무거동 쪽에서도 네네. 또 구축들 네. 괜찮고요. 어차피 구축을 선택할 것 같으면 네네. 차라리 입지를 타고 가자. 아예 입지 좋은 데로 네, 입지를 타고 가자. 얼죽신의 박탈감 갖지 마시고 네. 적당한 구축 골라 나가는 것도 결국 흐름이 퍼져서 반등을 하고 또 네네. 상승의 흐름으로 갈 것이다. 언제 대세 상승장이 오냐면은 구축에 살던 임차인들이 네. 월세 내는 거나 네. 이자 내는 거나 비슷하게 떨어지고요. 네. 오히려 이자 내는 게 더 싸게 느껴질 네. 구간이 딱 옵니다. 네. 그게 좀 약간 예견돼 있어요. 네네. 그때가 구축이라도 그 매매를 해버리거든요. 네네. 구축 팔린 사람들이 또 같이 합쳐가지고 또 어느 신축을 할 것이냐. 네네네. 바로 요게 이제 계속 도는 건 선순환이라고 표현. 네. 저희가 나눴던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들은 다 막 뭐 최소 8억, 뭐 12억, 뭐 그렇죠. 이렇잖아요. 맞벌이를 하더라도 대출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평균 소득을 버는 직장인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구를 선택하자면 어느 지역이 될 수 있을까요? 항상 거기서 고민을 하시다가 타이밍을 다 놓치세요. 입지 좋은 구축도 물가 상승률 따라서 5억에서 20%면 1억 오르는 거잖아요. 네네. 10억이니까 20% 오르는 거니까 네네. 2억이 오르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가 2억만 생각하고 저기가 더 많이 올랐어 이렇게 네네.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들어간 자금 대비 이렇게 상승 네네네. 비율로 가기 때문에 네. 그 구축도 20% 결국 올라 네. 있고요. 지난 상승장에서도 다 그런 흐름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좀 약간 개취로 부분을 네네. 잘 얘기를 해서 어느 부분에 내는 좀 더 가치를 두느냐. 네. 다만 수요가 있는 입지에 그리고 외곽지 같으면은 약간 네. 대장급의 신축 네네. 그건 실패가 없겠죠. 송정동에 지금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7억 넘어가는 거래가 곧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6억대에 들어간다라는 거 좀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네. 중구의 준신축도 같은 경우에는 좀 6억 정도 하거든요. 어차피 둘 다 같은 퍼센테이지로 화폐 가치 하락만큼 오를 것이다. 라고 보시고 좀 편안하게 네네.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무주택자시라면은 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 젊었을 때도 사실은 외곽의 신축을 선택했었습니다. 주변에 사물이 뭐 죽었다 깨도 말려도 네. 또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사는 건데 살아보니까 구축이라도 입지를 또 수렴하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네네네. 드리고 지금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시는 다음에는 울산 집값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눌려 있다? 더 오를 것 같다? 대부분은 네. 이제 가구 소득이라고 하죠. 네네. 상위 소득 10% 정도라고 네. 표현합니다. 연봉이 이제 2억이 상위 소득 10% 안쪽에 있는 음. 평균치거든요. 네네. 네. 그분들은 뭐
올해부터 연봉이 여기 아니니까 네네. 현금성 자산도 한 10억 정도가 상위 10%에 들어가는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럼 사실 좀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5억 정도는 대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0만 이상 광역시에서는 네네. 한 15억 정도는 충분히 사줄 사람들이 있다. 음. 울산 같은 경우에는 100만 인구 중에서 네네. 가구 수는 한 50만 정도 돼요. 그럼 50만에 10%면 네. 한 5만 명 정도 되겠죠. 네네. 5만 명 정도가 연봉 2억 수준을 가진 가구라는 거죠. 지금 라이레스 2,000세대밖에 안 하는데 네네. 그렇죠.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이라 네네. 한 5억 정도 대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15억 정도까지는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다. 음. 부산은 한 20억 정도는 충분히 간다. 네네. 울산도 가니까. 네네. 그렇죠. 밀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아, 그쵸. 카오 소장의 생각은 네네. 그 정도 갈 것 같다. 항상 그렇습니다. 네네. 집값은 항상 쌌던 적이 없었다. 네네네. 항상 손에 조금 더 뻗어야지. 네네. 아니면 부모 찬스를 좀 더. 그렇죠. 약간 더 쥐었잖아요. 그 해야 그게 다 건드리지. 네네. 울산도 다른 타 광역시와 같이 원도심 대개발이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분양하는 단지들이 결국은 네. 비싸다 해도 입주가 다 되고 났을 때 그 모습들이 쭉 거리에 펼쳐지게 되면 네. 와 하는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담배 효과라고 또 합니다. 담배 가격 효과. 네. 어떤 건가요? 2,500원 하다가 네. 4,500원 올리잖아요. 네. 맨 처음에 욕 하다가 네. 어느 순간 그게 익숙해지고 적응해지고. 기본 세팅값이 바로 9억인 상황 네네. 대안이 있느냐 네. 라고 생각했을 때 깊게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 있는데 항상 이제 우상향하면서 뉴노멀이 항상 다져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네. 짜장면 한 그릇에 뭐 10,000원 넘게 주고 이제 사 먹으리라는 생각을 제 어릴 때는 못 했거든요. 어제 제가 밀면 먹었거든요. 네네. 11,000원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당연하게도 맞습니다. 집값도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2028년도 울산에 물량 많은데 떨어질 거니까 더 기다리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이 경험치가 조금 한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네네. 우리가 원하는 곳에 대단지에 개선된 신축이 네. 올라왔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핵심지에 신축 올라오는 경우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봤자 센트리지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아, 하락장에서 보합을 다지는 것은 상승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 대단지 물량만 가지고 하락을 점치는 것은 그 생각이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무주택자가 대출 연끌해가지고 결혼해서 남구에 집 매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올해 매매를 한다면은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노려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구축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진짜 이 질문이 네. 정말 현실적인. 너무 많이 나온 그쵸, 질문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 자체를 조금 더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공급 물량들입니다.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네네. 지역 그리고 단지들은 조금만 검색해 보면 네네. 다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건축비가 오르다 보니까 네. 싸게 분양할 수 있는 곳 자체가 없습니다. 태화강, 맞습니다. 에피트 이후로는 네네. 로또라 할 수 있는 어떤 공공 분양도 별로 없고요. 없죠. 네. 예, 소나무수에 있는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네. 그게 확장비하고 이것저것 합치면 9억 5천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는 지역에 또 싸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소장님하고 이렇게 질문분들 많은데 사실은 조금만 알아보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로또 청약이 있을 거다라는 걸. 부산도 울산도 지금 없는 상태고 네네. 얼마까지 대출이 대출, 되는지 네. 부부 상의를 하셔가지고 네네. 그 금액에서 가장 좋은 단지를 네. 하시는 것이 지금 무조건 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지하철역이 어디 있냐, 호선이 2개, 3개 겹쳐 있냐 아니냐, 환승으로 인해서 집값이 막 바뀌고 차이가 생기고 하는데 울산은 교통적인 요소들이 반영이 많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트램이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게 약간 그 수도권의 GTX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당연하게 교통 호재는 부동산에서 가장 큰 호재입니다. 태화강역에서 중심을 가로지르는 트램이 생긴다라는 거는 당연히 큰 호재인데 지역적인 캐파 자체가 좀 작다 보니 자차로 출퇴근 괜찮다는 의견이 네네. 조금 더 있거든요.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울산 사람들. 예, 부산에도 뭐 연양 라인, 대남 라인,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독식 체제인 문수로에서 네네. 그 트램 라인을 따라서 급지가 뻗어나가요. 남구 야암동권 권역, 문수로 가까운 쪽의 권역들은 호재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트램 라인에
지금 걸쳐있는 아파트들 가격은 그게 이미 선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게 실제 편의성을 보고 또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교통이 조금 선반영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네. 교통 호재는 계획 발표 때 네. 호재 30% 정도 나오고 네네. 착공 때 또 한 30% 정도 나오고 그다음 개통까지 서서히 100을 채워서 실제 개통하면은 네. 더 상승이 없는. 아, 울산은 이제 그런 도시철도 네. 지하철 트램 같은 게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천장이 열려 있는 울산 네네. 당연히 더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네. 요소로서 작용하는 거는 네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예 없던 게 생겨버리니까 사실 감도 안 잡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울산에는 울산 대공원 말고도 태양 강도 끼고 있고 공원도 끼고 있는 산책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쪽 지역에는 집값이 조금 전 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죠. 학군만 받쳐주면은 폭등할 수 있는 이게 갖춰지는 건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지금 너무 독식 체제로 네네, 맞습니다. 남부문수로가 학군 근데 사실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음, 없기 때문에 그 대체제로서 네.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중구 쪽에서 네. 이제 센트리지와 비공사까지 같이 대단지로 한 네. 8천 세대 이루어진다라면 그쪽에도 네. 분명히 새로운 학군이 생길 수 있는 정도의 배우 주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쪽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다 생각해요. 요즘에 교육열 학군지의 수요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좀 약간 트렌드가 네네. 좀 있어요. 인구수도 조금 줄기도 하고 네네. 예전만큼 무조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의식 자체가 많이 조금 없어졌죠. 예. 그 주거 수요가 요즘에는 오히려 핵 개인화되면서 네네네. 5구 타입 같이 학군하고 상관없이 그쵸.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5구 타입이 오히려 좀 강세를 이루는 또 울산이 조금 부분이 좀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음. 그냥 자기가 살 수 있는 집 한 채 정도 네. 5구 타입에 그냥 한 개 사놓는 거는 엄청 수요가 강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미혼인 소득이 좀 받쳐주시는 분들 대부분 한 2, 3억 정도는 현금성 자금이 모아놓으셨더라고요. 네네. 5구 타입 5억에서 6억대 정도는 대단하시죠. 또 하실 수 있는 네.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채 해놓고 네. 자기가 살면서 워라밸 누리면서 네. 연봉도 좋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너무 전통적으로 학군지에 그냥 투자해야 돼 하는 것보다는 신축 그리고 쾌적성이 갖춰진 태화강도 너무 좋은데 네네. 그쪽에 같이 절하된다는 느낌이 살고 싶은 신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네네. 생각해요. 방구동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가 지금 최근에 분양하고 여기 네네. 입주가 될 거잖아요. 초등학교도 바로 끼고 있어가지고 네네. 조금 더 괜찮게 보는 단지이기도 해요. 2028년 8월달 입주거든요. 네네. 사전 점검 때 또 빛을 보거든요. 네네. 울산에서 전통적인 학군지보다는 네. 도망적인 수요나 쾌적성이 좀 갖춘 단지들이 또 앞으로는 성공할까? 그것도 모니터링 포인트. 네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그런 네. 부분들은. 핵개인화가 되면서 작은 타입들도 좀 선호되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그런 전 양상을 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84만 보다가 급지를 올리고 이제 5구 타입으로 가는 이런 형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부산도 지금 딱 그런 형태가 나오고요. 아, 울산도 좀 서울도 그럴까요? 그렇고요. 네. 다 그렇습니다 지금. 팁 팁을 드리면 남구, 중구라고 치면 네네네. 한 급지가 차이 난다. 네네. 상급지의 소형 5구 네. 타입이 네. 그 밑에 하급지 급지에 84랑 84랑 이제 동급으로 되거든요. 네네. 이게 자동차 옵션 네네. 가라고 네, 그렇죠. 아반떼 살려고 하다가 네, 뭐- 그렇죠. 옵션 올라가다가 이제 소나타 깡통 타든지 그게 지금 딱 거의 동기가 됐는데 오히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구 타입도 강세다 보니까 84 타입 좀 눌러 있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걸 또 기회로 보고 좀 여유 있는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면 좋겠네요. 지역별로 동별로 대장 아파트들이 또 어디를 가나 있잖아요. 그 앞으로 그 양상이 좀 바뀔 거라고 보시겠네요. 새롭게 좀 패러다임 바뀐 게 전통적으로 옥신 야 네. 이까지 있었는데 지금 네. 최근에 이제 무거동 아, 옥신야 무. 무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 분석을 해보니까 네네. 울주군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아, 네. 평균 급여가 한 650만 원까지도 나오는 것이 또 울주군이거든요. 우와. 네. 울주군에도 사실 정말 신축이 없었거든요. 완전 네. 구축밭이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사실 울산 무거포레나 무거비스타 비싸게 좀 나왔다 생각했는데 바로 옥동 학공가 보낼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네네. 무거포레나가 좀 완판났다. 이렇게 빨리 완판났다고 해서 분석을 해보니 네. 급여 소득 수준 자체가 음. 상당히 높았더라. 문수로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네네. 이걸 대체제로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네네. 울주에서는 또 야암동까지 오기 좀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음. 그때 사실 분양 당시에도 네. 분양 대행사 측에서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네.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 반응은 완전 더. 놀랐다라는 거죠. 정말 다이나믹해요 울산. 네네. 도시는 노전 도시인데 네. 부동산은 시장은 재밌어요.
박하호 소장님을 모시고 울산 부동산의 현재 상황이랑 앞으로 미래 전망을 한번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울산 부동산의 전체적인 이런 그림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똑같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소중한 정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아...